여러분 안녕하세요. 64강입니다. 오늘은요. 유기물 멀칭 만드는 이제 미생물 많은 토양, 그 다음에 이제 뿌리가 만드는 토양 살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토양 살리기 34. 자, 미생물 내버인데요. 자, 토양 살리기 방법. 이제 토양 살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무겨운 유기물 멀칭 이유, 이제 방법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미생물 서식 환경 조성이거든요. 유기물 멀칭하는 이유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많은 미생물 늘리기입니다. 자, 토양에 미생물이 많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유기물이 많으면 좋은 토양, 미생물이 많으면 좋은 토양. 이제 그래서 이제 유기물 멀칭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기물 멀칭 통해서 미생물 늘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이 유기물 멀칭이 이제 토양 살리기로 이제 거의 대부분이 많이 이제 그 끝난다 그럴까요? 끝낸다 그럴까요? 그래서 토양 살리기는 유기물 멀칭은 거의 끝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글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제 무겨운 상태에서 유기물 멀칭은 토양 살리기에서 한 20% 정도, 뭐 10% 정도 하는 게 또 맞지 않나 싶을 정도로 이제 큰 비중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그 토양 살리기의 전부는 아니다. 단지 뭐냐 유기물 멀칭 했을 때의 토양의 미생물을 많게 하는 서식 환경을 만들고 많게 하는 그 추측도 같은 건물을 지을 때 추측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준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표토층, 심토층까지 미생물을 이제 많이 내리보내고 많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많은 뿌리다. 이게 많은 뿌리와 그 다음에 이제 심토층 같은 깊은 뿌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표토층에 많은 뿌리는 뭐 작물이라든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현대농업에 제일 먼 게 밑거름 놓고 바깥에 틀 때 20cm의 많은 뿌리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친환경이든 유기농이든 화학농이든 자연농을 해도 우리가 이제 김우라 선생 같이 그런 그 썩지 않는 사과 같이 이제 깊은 뿌리를 못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토양 우리가 거의 표토층 농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많은 뿌리를 만드는데 깊은 뿌리가 문제거든요. 이게 깊은 뿌리가 만들고 하는 게 이제 진정한 이제 토양 살리기인데요. 그래서 표토층과 침토층까지 토양 살리게 하는 방법이 뭐냐? 저는 이제 그 토양 살리기 전체라 봅니다. 뭐 70% 했습니다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80% 90%까지 가는 이제 제일 중요한 우리가 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토양 살기 하면 무기온 상태에서 유기물 멀칭이 이제 거의 대부분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뿌리라. 왜냐 그러면 이제 토양 속에 유기물과 미생물 다 넣을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뭐 비료태비해 가지고 뭐 키우는 방식에서 그런 그 작물을 키우는 농업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토양 살려서 작물을 키우려 하는 목적에서의 생각했을 때는 이렇다는 말씀을 저 의견입니다. 뭐 달리 몇 퍼센트라는 건 저의 그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요. 기타 뭐 한 10%.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유기물 멀칭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그러면 미생물이 많아야 되니까 토양을 보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양을 완전히 살리는 거는 우리가 작물 뿌리라든가 잡초 뿌리 이걸 통해서 뭐 뿌리가 뭐냐면 유기물이고 그 다음에 뿌리 앞에는 이제 균규계에서 미생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양 살리기는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제 무기온 유기물 멀칭하는 이유는요.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제가 소개하면은요. 일단은 이제 토양을 멀칭했을 때 토양 보완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가 왔을 때 1년에 뭐 45톤 정도 실려간다지 않습니까? 1년에 3cm가 쓸려갈 정도로 이제 환경부 발표인데요. 제일 이제 심각한 게 이제 현대 농업에서 문제가 토양 유실 아닙니까? 그래서 토양 유실을 그 방지한다는 것. 그 다음에 그 빗물에 토양 유실될 때에 유기물과 미생물과 그 다음 빗물도 흘러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호한다는 거, 빗물을 저장한다는 거죠. 우리가 홍수 조절 능력이 있다라 했는데 지금은 홍수를 이제 빗물을 가두지 못하니까 다 배출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미생물 서식 환경.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 이제 양분을 공급하는 거죠. 멀칭함으로써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 양을 늘리는 이게 제일 큰 비중이죠. 그 멀칭하는 이유가 이런 네 가지에 있다 하는 것과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토양 자생력 높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연적 잡초 발생 줄이는 거고요. 멀칭했을 때의 그 잡초 발생하는 첫 해는 어쨌든 많이 발생합니다. 뭐 멀칭 안 했을 때보다는 이제 더 발생한다 싶을 정도로 많이 발생하거든요. 저는 이제 이거를 굉장히 좋게 보는데 그 많은 분들은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 되시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전 시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잡초 발생이. 근데 2년 차는 달라지기 시작해서 3년 차, 4년 차는 확연히 달라지거든요. 잡초 발생 이제
하는 양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따로 이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루말리라는 성분이 나오면서 이제 토양의 자생력이 높아지고 그다음 잡초라든가 병해충 발생이 줄어든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제 이미 입증된 거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만은 자, 발생하는 잡초에서 이제 우리가 그 제초제 피해라든가 비닐 사용하지 않습니까? 잡초 때문에 이런 거를 대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발생한 잡초, 김맥이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하는 과정에서 잡초 문제가 제일 그 큰 문제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과수편에서 조금 말씀드리면요. 유기물멸창은 세 번째입니다만은 토양 유실, 유기물, 뭐 미생물 유실 방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이제 과수에 보면 이제 동해, 봄냉해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 지금 우리가 온난화돼 가지고 이제 일찍 꽃이 피고 그러지만은 이제 또 갑자기 추워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냉해, 동해 받는 게 이게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런 거를 피해를 이제 확실히 줄일 수 있다는 건 이미 밝혀졌거든요. 많은 그 연구에서도 그렇고 입증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착과 수정이라 그러죠. 이제 그런 그 수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게 이게 또 그렇고요. 꽃이 튼실하고 자란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도 했습니다만 미생물 늘리기입니다. 이제 뿌리 토양성에서 환경 갖추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이제 뿌리 갖추면서 우리가 김우라 선생 같이 그런 깊은 뿌리, 심도층과 뿌리가 내리는 과정에 이제 역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기물 멀칭이 굉장히 중요하죠. 유기물 멀칭 돼가지고 미생물이 있어야 많이 있었을 때 뿌리를 통해서 깊이 내려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초를 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주춧돌 건물 치면 이제 주춧돌을 넣는 거다. 이제 굉장히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아까 저기 앞에서 소개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제 소개하면요. 멀칭 방법은요. 작물에 따라서 내가 채소 재배냐, 곡물 재배냐, 나무 재배냐, 과수 재배냐에 따라서 멀칭 재료가 멀칭 방법이 좀 선택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얘기할 건데, 그리고 농사 방법에 따랐습니다. 우리가 이제 빨리 생산해야 된다, 아니면 늦게 생산해야 된다, 아니면 영양을 담아낼 거냐, 아니면 이제 내가 치유 농장이냐, 아니면은 이제 전업농이냐, 뭐 그런 여러 방법에 따라서 이제 그 멸청 재료라든가 멀칭 방법이 선택적이다. 밥 만들기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토양 상태. 지금이 뭐 우리가 그 숲속에 가면 pH가 낮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지에 이제 pH를 높여야 된다 하는데 꼭 같습니다. 우리가 토양에 이제 우리는 이제 pH를 안 쓰고 미생물 어떤 미생물이 많으냐에 따라서 이제 좋은 토양, 나쁜 토양, 어떤 작물이냐 달라진다는 이제 말씀도 한번 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소개할 겁니다만은 내가 과수냐 아니면 나무류냐 아니면 채소냐 그러면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멀칭 재료와 멀칭 방법이 좀 선택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얘기할 겁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멀칭 자원 활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자원 가지고 이제 멀칭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초생재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변의 자원 앞서 소개했습니다만 채소라든가 농사짓다나 주변의 풀, 콩대, 참깨대 같은 농사 이제 잔사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했습니다. 녹비 작물을 이제 초생재배죠. 해가지고 수수 같은 여름에 겨울에는 호밀, 키가 큰, 부피가 큰 그러면 멀칭이 충분히 되거든요.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장 생산의 자원 멀칭입니다. 우리가 이제 벼농사 한다면 볏집이 있을 것이고요. 소 키운다 그러면 이제 소에 이제 뭐 먹이다 하다가 나면 이제 잔사들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이제 채소, 이제 찌꺼기 같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멀칭하는 방법이죠. 자, 우리가 이제 멀칭 방법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까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변에 볏짚 같은 거에서 멀칭하는 방법이 있고요. 초생재배, 이제 호밀이나 수소 같은 재배에서 멀칭해가지고 농사 짓는 방법이 딱 있지 않습니까?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지 규모별 멀칭 방법입니다. 이제 농지 뭐 소규모와 대규모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도시농업 같은 작은 텃밭 같은 작은 규모 같은 경우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자원 가지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도시라 그러면 뭐 채소 얼마든지 마트라든가 시장에 가면 구하니까요. 이런 거를 이제 한번 멀칭하는 것보다는 이제 뭐 한 열흘 있다가 또 하면 이제 마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복해도 되거든요. 꼭 볏짚, 우리 도시인데 볏짚 없다. 근데 채소를 해가지고 이제 멀칭하고 뭐 이제 시기에 따라 틀립니다만 한 열흘에서 보름 간격으로 해서 멀칭 계속 해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대체 가능한 거니까요. 그래서 주변 자원, 그 다음에 소규모 경작 같은
이제 전업농이죠. 아니면 작업자정농 같은 경우는 이제 풀 등 주변 자원하고 아니면 이제 녹비작물 이제 초생재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녹비작물 키워서 멀칭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나 그러면 이제 규모가 좀 커지면요. 이제 주변 자원에 또 얻을 수 없, 구할 수 없을 때에 이런 방법이 있다. 또 휴경하는 시간이 있을 때에 풀을 키울 수 있는 녹비작물 재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하는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대규모 경작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순 호밀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외국 같은데 뭐 캐나다,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대규모 경작 기계화가 이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100헥타, 1000헥타까지도 이제 멀칭 우리가 사그름 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녹비 작물을 멀칭하는 방법, 뭐 1000평, 2000평 이렇게 멀칭해도 되겠죠. 그래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참고할 필요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작은 규모 같은 건 이제 저는 이제 농장할 때 사진입니다만은 2,000평을 했거든요. 이제 벼 같은 건 이제 멀칭하지 않고 이제 이제 볏짚 수확했을 때 그대로 멀칭하고요. 그대로서 채소 같은 재배했을 때 뭐 제자리 하면서 농사지었고 채소 같은 경우 마을에 볏짚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멀칭했고요. 뭐 이거는 외국 사례입니다만 대규모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기계화된 뭐 100헥타, 1000헥타도 이렇게 멀칭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뭐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계를 들여온다는 건 너무 비싸니까요.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500평, 1000평, 뭐 2, 3,000평 같은 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에도 이제 벼 같은 것도 특히나 그렇고요. 이런 기계가 부분적으로 이제 또 이제 개발되고 있고 보급되고 있으니까요. 가능하다는 거. 자, 멀칭 방법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멀칭은 앞서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은 미생 서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고 그래서 미생물 늘리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녹색 유기물과 갈색 유기물 이거를 기본적인 멀칭으로 저는 이제 내가 이제 일반적인 농사 짓다가 이제 이런 무거운 그 멀칭 농사를 하겠다 했을 때에 처음을 한 방법입니다. 뭐 과수든 채소든 어떤 작물이든 간에 시작할 때는 왜냐 그러면 일반 그 노출 농지 같은 경우는 이제 미생물이 적지 않습니까? 유기물이 적고요.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첫 멀칭은 이게 기본 멀칭입니다. 자, 2년차 예우 같은 경우는요. 농사 이제 제가 이제 6월달, 7월달 지금 1년 농사하는 과정이 지금 제가 리버지 않습니까? 그에 마찬가지로 농사 과정에 나온 잡초라든가 아니면 이제 작물 잔사 같은 거 이제 농장 내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죠. 아니면 이제 모자라면 이제 외부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작물 잔사라든가 잡초를 할 수 있는 거. 저 같은 경우는요. 이제 처음에는 밭에 있는 기존의 그 야산지니까 베어서 멀칭하니까 굉장히 적었습니다. 이제 풀도 이제 뭐 무릎도 안 올 정도로 이제 땅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풀이 뭐 어느 정도 이제 1m 정도 자랄 정도 땅이 좋지 않습니까? 농지가 좋다는 거거든요. 전데 이제 무릎까지 안 올 정도로 농지가 나쁜 토양이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이런 시장에서 녹색 유기물과 이제 볏짚 어떻게 구할 수 있어가지고 볏짚 해가지고 멀칭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짓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년차부터는 농지에 있는 자원을 해서 외부에서 크게 안 가져와도 그러니까 1년 처음 할 때만 이제 멀칭이 많이 들어가죠. 다음부터는 이제 농사만 잘 활용하면요. 잡초로 활용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뭐 그런 멀칭 매년 뭐 이렇게 가져오는 게 아니고 첫 해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멀칭할 때만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농장에서 나온 걸로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멀칭 부족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농사 과정에 부족했을 때 확보된 자원 이걸로 해서 멀칭하면 되겠죠. 이거는 토양에 따라서 어떤 양분에 뭐 풀이 있는데 이제 녹색 아닙니까? 그럼 뭐 그걸로 멀칭하면 될 것이고요. 뭐 또 볏짚이 있으면 볏짚으로 하는 거고요. 그렇게 이런 자원을 활용한다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첫 기본 멀칭은 녹색, 갈색, 유기물 멀칭이다. 그래서 토양 환경을 갖추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 서식 환경. 녹색이 뭡니까? 이제 100% 영양분이 있는가 있습니까? 풀 같은 이제 야생 풀 아니면 이제 잡초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갈색은 볏짚 같은 거. 그래서 서식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영양과 그 다음에 이래 조성한 다음에 유기물 층에 미생물 늘리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유기물 멀칭했을 때 토양 전체에 미생물이 번지는 건 아니고요. 갈 수는 없거든요. 미생물이 뭐냐면 이동은 안 하고 유기물 따라서 이동한다든가 이제 빗물이 이제 이동할 때 약간 쓸려가면서 그 이동하는 그 정도지 미생물이 뭐 우리가 그 개미라든가 원생 동물 같이 이동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거의 미생물은 유기물층 보통 유기물층을 1cm 정도 이제 전후로 얘기하는데 저는 아니지만
보통 1cm에서 뭐 2cm 그 의견들 가끔 있습니다만 보통 1cm에서 뭐 10cm 이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건 이제 우리가 그 각각 틀리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멀칭은 어쨌든 간에 미생물 늘리는 거다. 환경을 조성해서 자, 토양 살리기 위해서 미생물 늘리는 방법입니다. 이게 굉장히 오늘 핵심인데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이게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그 멀칭하지 않습니까? 토양에다가 이게 유기물층, 멀칭한 부분을 이제 그 표토층이죠. 유기물층이고요. 그 다음에 표토층, 표토층은 이제 토양 20cm 정도, 그 다음에 밑에 거를 심도층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녹색, 갈색 유기물 멀칭하는 거는 뭐냐면 유기물층에 이제 한 1cm 정도 토양에 미생물을 많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칭해서 뭐 표토층과 심도층까지 살릴 수 있다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봅니다. 지금까지 사례거든요. 우리가 많은 농지에서 뭐 보시면 이제 멀칭하신 분이 뭐 10년, 20년 전에부터 멀칭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토양이 표토층 심도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20대부터 돌아다니면서 많은 현장을 보고 뭐 30대 중반까지 돌아다녔으니까요. 가서 뭐 농장에서 일하면서 배우고 돈 떨어지면 가서 일하고 또 떠나고요. 그래서 뭐 직업도 없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배운 그래서 현장을 많이 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장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과 대화하고 교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10년 동안 교육을 하면서 전국에 다니면서 봐도요. 멀칭했다 해서 토양이 살아나는 건 힘든다. 그런 곳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있다면 저도 이제 배우고 싶습니다만은 힘들다라는 걸 제가 이제 그 경험에서 결과에서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그 다음에 이런 교육을 하고 나서 실증이 되지 않습니까? 실증 과정에서 나온 게 이트라는 것. 저 의견을 얘기합니다. 뭐 그렇지 않다. 뭐 심증이 살려 있다 하면 저도 이제 배우고 싶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작물 뿌리와 잡초 뿌리는 뭐냐? 표토층. 유기물과 미생물 내리는 방법이다 하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 다음에 심도층까지 내리는 건 뭐냐? 잡초와 작물. 작물은 내리기가 굉장히 좀 그렇지 않습니까? 뿌리 만드는 게 그래서 잡초를 많이 활용하는 게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그렇게 가능하더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기물과 미생물 하는 게 뭐냐? 잡초와 작물의 뿌리다라고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멀칭을 했다 해서 표토층과 심도층 살리기는 힘들다. 이쪽에는 뭐냐? 작물의 잡초의 뿌리라고 하는 유기물, 그다음 뿌리 앞에 미생물 이걸 통해서 토양 살리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의견이면서 이 방법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농업에서 이런 그 뭐랄까 농업 이제 토양 살리기라든가 뿌리의 어떤 역할이 뿌리가 많다는 얘기를 하죠. 토양이 중요하다는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서술된 책이라든가 그런 게 없거든요. 교육이라든가. 저도 이 자료를 얻기 위해서 확신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글을 찾아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 의견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녹색 뭐 갈색이다 떠나서 유기물 멀칭은 뭐다? 유기물층에 1cm 정도의 미생물 늘리기다. 서식 환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표토층 20cm 하는 거는 작물 뿌리들 아니면 잡초 뿌리를 통해서 많은 뿌리에 대해서 그 미생물, 유기물을 많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심토층까지는 잡초를 중심으로 한 작물. 이게 반복이 되면요. 뿌리와 작물이 재배되면서 얼마만큼의 유기물이 되면 나중에 공간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작물들이 키워서 1년치 하고 2년치 하고 3년치 하면 뿌리 내리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이게 대해서 뭐 다른 생각을 가지시고 의견이 있으면은 그걸 따르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제가 진행하는 유튜브 학교는 지난 40년 동안 농사하면서 경험한 걸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유기물, 미생물 늘리기는 방법은 뭐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녹색 유기물이나 멀칭하는 거는 그 유기물층에 그 다음에 작물 뿌리를 통해서 이제 심도층과 이제 표도층에 이제 유기물과 미생물 내리는 거다. 그게 이게 토양 살리는 방법이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지금 멀칭은 이제 유기물층의 미생물 서식 환경을 만들어서 미생물 늘리기다. 이제 이렇게 이게 하나의 기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토양 살리기라든가 유기물, 미생물 내리는 방법은 어쨌든 지금 현대 농업이 대부분이 뭡니까? 이제 미끄럼 놓고 바깥에서 20cm에서는 농사 아니겠습니까? 99% 얘기할 정도로요. 저는요 도시 텃밭이라든가 작은 텃밭이라든가 아니면 건강 때문에 아니면 치유적인 질병의 환호가 있고 아니면 작업자족하시는 분들 아니면 화학농을 한다 유기농을 한다 자연농을 하더라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각자의 생각이 있고 뭐
뭐랄까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어쨌든 이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이런 농사를 하고 계시다면 이런 생각에 이런 방법도 있더라는 거를 좀 참고하셔서 뭐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저도 이제 쫓아가서 배우고 있습니다. 어디든 가니까요. 뭐 저는 이제 배우는 게 굉장히 익숙하고 첫 농부가 되기 전부터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배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자료가 해서 지난 10년 동안 교육도 했고 어, 교육만 해도 20년부터 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옵니다만은 지금도 배우려 하고 많은 자료를 찾고 또 여러분하고 교류하면서 그 교육 지금 이렇게 그 기획하는 과정이에요. 또 다시 제가 배우게 됩니다. 자료를 확보하면서요. 뭐 이게 뭐 내가 가진 경험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식 전달하면서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참고하셔서 뭐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생각은요. 그래서 뭐 좀 외람된 얘기 나면 농사 철학도 중요하고요. 작물 키우는 기술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현대 농업이 작물 키우는데 생산량이 맞춰 있거든요. 그래서 밑거름 놓고 밭갈이 해서 뭐 거기에 뭐 어떤 탭이든 뭐 복토를 한다든가 아니면 나무를 놓고 아니면 이제 뭐 톱밥 같은 거 넣어서 이제 그 유기물 넣고 미생물을 또 투입해서 이런 농사 기술도 어떻게 보면 뭐 기술이겠죠. 뭐 작물 키우는 것도. 근데 이제 저는 생각이 토양 살리긴 농사 기술도 굉장히 중요했죠. 왜냐 그러면 지금 토양의 양분 생산한 농업이 거의 뭐 토양 살리기에 대한 그 우리가 교보문과도 없거든요. 농업 교육도 그렇고요. 지금 수많은 농업 그 유튜브도 있습니다만은 보면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건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과수만 해도 이제 뿌리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김우라 선생 같은 그런 과수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뭐 수천명이 다녀왔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도 이제 일본의 교육을 2년마다 갑니다만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갑니다만은 거기에 여러 이제 자연농가 유기농 하는 그 그룹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제가 농장할 때만 해도 자연농협회, 그 다음에 자연재배협회, 유기농협회 그 대표님들이 이제 동농가들을 많이 찾아오셔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 그 연결되고 있는데요. 보면 꼭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토양 살리기에 대한 뭐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이 방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건데요. 뭐 중요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랄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배우는 게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1년 휴학하고 그때 가을에 이제 탈북이라 해서 그거에서 그러면 이제 한 0.5배 더 주거든요. 기관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해가지고 그 한 달 동안 일한 걸 해가지고 전부 다 돈으로 바꾸고 처음으로 배우러 간 게 뭐냐면 미생물을 배우러 갔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그러니까 70 아마 8년 9년도에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어떤 기사냐면 미생물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이제 버섯과 미생물이 미래 산업이다 해서 그걸 배우러 가기 시작해가지고 뭐 지금까지 배우는 쪽으로 왔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그걸 배우고 나서 이제는 농사꾼이 돼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대학에 입학도 안, 복학도 안 하고 이제 농사꾼으로 돼가지고 이제 몇 년 만에 이제 뭐랄까 농업 지도자, 마을 지도자, 뭐 그런 영농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부 지원 받고 이제 농사 시작해서 거기서는 이제 몇 년 만에 그 저의 농사 방법이라든가 거기에 그 생산 과잉이 그 시장 포화의 문제 이거에서 접고 이제 제가 86년 아시안 게임 끝나고 나서 또 다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한 10 몇 년 걸렸거든요. 한 15년 정도 다니면서 지금의 농업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41년째 이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은 농사에 그 관여하고 있습니다만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토양 살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풀어야 할 게 많고요. 그래서 하나씩 풀어보려는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편에는 또한 이제 우리가 토양 살리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집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토양 살리기 농업 쪽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집중되는 게 뭐냐면 치운동이거든요. 지금 저는 이제 생체 나이를 20년, 10년 줄인다는 그런 그 삶을 산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농업을 하고 있고 농업이 돼야 이제 그 재료가 흙에 영향을 담아낸 유해독이 없으면서 그런 재료에서 치유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치유적인 삶 이제 그런 뭐 스트레스 없이 사는 자율적인 삶
뭐 행복한 삶, 뭐 즐거운 삶이 이제 그를 추구하는데요. 근데 이제 부족했던 게 하나가 이제 찾아낸 게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근육이 눈이 다 노화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돌릴 것이냐. 그게 제일 많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끊임없는 것 같습니다. 공부라는 게 뭐 여러분한테 이제 그 농업에서는 어쨌든 전부 다 이제 여러 공개해 버리고 그쪽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많이 필요하고 진행은 늦고요. 어쨌든 간에 최대한 노력할 거고요.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